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통령 공약 사업인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이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사업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공약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마약류 의약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30대 간호조무사가 마약류 마취제를 투약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찜통더위가 기승을 더해가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마을회관과 경로당에는 냉방기가 없는 곳이 많아 어르신들이 힘겨운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대표 선출을 위한 새누리당의 전당대회가 오늘 열립니다. 사상 첫 호남 출신의 대표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 자동차 100만 대 조성 사업의 이름이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실에 맞게 바꾼 것이라고는 하지만 공약이 사라진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조성 사업은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와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차질 없이 한 해 62만 대 수준인 광주의 완성차 생산 능력에 38만 대를 더해 100만 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이 구상은 지난 5년간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외쳤던 광주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사업의 이름이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광주시가 정부에 제출한 내년도 국비 예산에 자동차 100만 대라는 이름 대신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사업 공식 명칭으로 쓰기로 한 것입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공식 사업 명칭에서 자동차 100만 대라는 이름을 쓰지 않을 계획입니다. 부품 산업이 활성화되다 보면 이제 완성차 부분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100만 대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포함이 같이 된다고 봐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업 명칭이 완성차 대신 자동차 부품의 방점이 찍히면서 사업의 성격 자체도 크게 바뀌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부와 현대기아차 그룹의 지원 의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자동차 100만 대 하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하지 않고 완전히 부품 사업을 전환을 하겠다라는 게 대단히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시민 앞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지난달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이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사업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와 대구시는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고 내년도 국비사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와 대구시는 미래형 자동차 산업과 대구 광주 간 철도 건설,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등 공동 현안 사업을 포함해 26건의 양 지역 현안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김동철 시당위원장 등 6명의 의원이, 새누리당에서는 윤재옥 대구시당 위원장 등 9명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가혹하리만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 폭염은 여전하겠는데요. 현재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담양 등 전남 15개 시군에서는 폭염경보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광복절인 다음 주에도 34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앞으로 일주일가량 폭염이 계속해서 이어질 테니까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더위도 견디기 힘든데 요즘 갑작스럽게 내리는 비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우리 지역 오늘 오후에도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순천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져 있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5.6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영광이 25.7도, 장성 23.5도 보이고 있습니다. 담양과 화순의 낮 최고 기온이 35도로 예상됩니다. 무안과 영암이 33도로 어제와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구례가 35도, 광양도 35도로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입추가 지났지만 수그러들지 않는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에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주민들의 쉼터지만 냉방기도 없는 곳이 많아 여름나기가 더 힘겹습니다. 최진수 기자입니다. 광주, 목포, 해남, 고흥 등 7개 시군의 평균 기온이 이달 들어서도 지난 4일부터 33도 이상 폭염을 기록했습니다. 밤에도 25도가 넘는 열대야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그리고 4일부터 다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무더위 속에서도 농어촌 마을 주민들은 마을 회관이나 경로당에 모여
요가나 에어로빅 등으로 건강한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풍기와 에어컨 등 냉방기를 켜는 게 상당한 부담입니다. 이제 몇몇 있을 때는 안 하시고 이제 대부분 많은 주민들이 모였을 때는 에어컨을 켜고 있죠. 그나마 에어컨도 없는 경로당 주민들은 조금이라도 더 서늘한 곳을 찾아 나서야 하는 형편입니다. 온도가 좀 좋아지면 나오고 그러면 집에서만 있고 정자에 가서 있어요. 전남 도내 경로당 8,800여 개 가운데 15%에는 에어컨이 없습니다. 아직도 한 1,300개 정도 경로당에 에어컨이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무더위 쉼터 운영 시간을 오후 6시에서 밤 9시까지 연장하기로 했지만 인력 부족 등으로 운영하는 시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느 해보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올해 노약자들이 힘겨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광주시가 에어컨이 없는 광주 지역 모든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광주시는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 68곳에 사업비 1억 원을 긴급 지원해서 이달 중순까지 설치를 끝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에는 모두 1,297곳의 경로당이 있고 이 중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은 68곳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오는 13일 선출됩니다. 광주시 경제부시장 출신의 지역위원장과 현역 구청장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와 사람에서는 더민주 광주시당 위원장 후보자인 이영석 북골 지역위원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민주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에 출마를 하셨습니다. 예. 나오신 소견을 좀 들어볼까요? 예.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에 출마한 이영석입니다. 기호 1번입니다. 지난 4월 13일 총선에서 우리 광주 시민들께서는 더불어민주당에게 호된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전국적으로 이제 원내 일당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정권 교체를 해내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심장이 어디겠습니까? 광주입니다. 광주를 개혁해서 그리고 광주 시민을 다시 끌어안고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 교두부가 될 수 있도록 광주시당을 혁신해내기 위해서 광주시당 위원장에 출마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지난 4.13 총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는 원내 일당이 됐지만 광주 전남에서는 단 한 석밖에 얻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죠. 예, 더불어민주당이 다소 겸손하지 못했지 않은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늘 선거 때만 되면 지역민들에게 표는 호소했지만 정작 공천 과정이나 이런 데서는 지역민의 뜻을 받들지 못했던 것이 패인이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문제가 된 셀프 공천 문제 그리고 전략 공천, 즉 뒤늦은 전략 공천 이런 게 광주 시민 또 전남 도민의 마음을 잃었던 것이 아니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에서 이영석 후보께서 내거신 공약은 어떤 겁니까? 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2017년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이 정권 교체를 위한 더불어 전략 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우리 광주의 청소년들의 일자리 그리고 또 광주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지역 정책 개발을 미리미리 준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구청장님들 그리고 또 시구원님들의 그동안의 시당 운영에 여러 가지 투명하지 못한 점 그리고 또 소외된 부분에 대한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과 시구원님들이 함께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앞으로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상향식 공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광주 시민이 늘 함께 당원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혁신적이고 개방적인 시당을 만들어가려는 공약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이 후보와 함께 최영호 남구청장도 시당 위원장에 도전을 했는데 현역 지자체장의 당직 출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현역 지자체장도 당직에 출마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정치관계법에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자치단체장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 요건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늘 자유롭게 자기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합니다.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열린 우리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다가 탄핵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자치단체장은 현재 정치관계법에 많은 제약사항이 있어서 온전하게
정치행위를 할 수 있는 시당위원장을 하기는 어렵지 않은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더민주 광주시당에는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국민의당에 비해서 정치력이 떨어지는 게 현실적인 상황인데 만약에 위원장이 되신다면 어떻게 활동을 펼쳐나가실 예정이십니까? 예, 지금 이제 안타깝게 광주에 현역 의원이 없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난 8월 2일 저희들이 중앙당과 광주시당이 주도가 해서 광주시와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했었습니다. 특히 또 저는 경제부시장을 했기 때문에 광주의 현안 사업들을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또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국회 애결위원장이 저희 당 출신의 김현미 의원이 맡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현미 의원 그리고 또 간사를 맡고 있는 김태년 의원과 늘 항상 통화하면서 우리 광주시가 소외되지 않게끔 그리고 또 광주시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챙겨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른 아침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30대 간호조무사가 일하던 병원에서 마약류 마취제를 투약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잇따르는 마약류 의약품 투약 사고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오전 광주의 한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 33살 송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팔에는 수액주사 바늘이 꽂혀 있었고 마약류 마취제인 펜토탈 소디움 0.5g들이 빈 병 2개가 옆에서 발견됐습니다. 주간 근무를 마친 뒤 약병을 몰래 빼내 투약한 겁니다. 지난해까지 수술실에서 일했던 송 씨는 마약류 마취제 유출 절차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직원이 우리가 보관하는 거를 어떻게 다른 사물함을 열고 찾아서 그냥 그런 거. 우리 이중 점검을 하거든요. 펜토탈 소디움은 환각 상태를 일으키는 중독성 마약류 마취제로 일정량 이상 투약할 경우 숨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마약류 마취제는 여러 번 잠금 장치를 한 철제 시설에 보관하고 담당자가 관리하도록 돼 있지만 내부자의 유출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마약류 마취제의 일종인 프로포폴의 경우 사망자의 40% 정도가 의료계 종사자라는 국가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것이 반출이 돼가지고 변사자가 투여를 하게 됐는지 그 여부는 이제 차후에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가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병원 측에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관리 소홀 여부 등을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나주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의자가 15년 만에 재판에 넘겨지면서 전남 지역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지난 2009년에 발생한 광양 주차장 살인사건을 수사하고 있으며 2005년 순천 농수로 변사 사건과 2004년 영암 부녀자 살해 사건도 용의자를 압축하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 2010년 목포 여대생 성폭행 살해 사건과 2007년 화순 독거노인 살해 사건 등 전남에서 발생한 7건의 장기 미제 사건이 재수사 사건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조용표 전 광주시의회 의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 2월까지 업체로부터 7천여만 원을 받고 의료기기 납품과 공사 수주를 도와달라며 구청과 보건소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입니다. 조 의원은 또 공범 2명과 함께 광주 남구의 모 사립학교 채용을 대가로 7명에게서 6억 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순환사고와 폭염으로 2명이 숨졌습니다. 어제 오후 6시 30분쯤 곡성군 옥곡면 섬진강에서 몸을 씻다 물에 빠진 47살 황모 씨가 실종된 지 3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에 앞서 오후 4시 40분쯤에는 보성군 벌교읍의 한 갯벌에서 84살 김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김 씨가 오전에 낚시를 하러 집을 나섰다는 가족들의 말을 토대로 더운 날씨에 변을 당한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이 묻지마 흉기 피습을 당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1시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의 한 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24살 서모 씨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등과 다리를 수차례 찔려 부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서 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160cm가량의 키에 한쪽 다리를 저는 50대가량으로 보이는 남성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민자유치를 통해 추진하는 대규모 리조트 건립 사업이 도시계획안에 공식적으로 포함됐습니다. 백운산자락에 대규모 친환경 체류 시설을 들여 지역의 부족한 숙박 인프라 확충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한다는 청사진입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해발 450m 고지, 빽빽히 조성된 편백숲 산책로를 걷다 보면 조경수와 조형물이 어우러진 공원과 야영단지가 나타납니다. 광양시 다안면 백운산 자락에 10년 넘게 조성되어 온 느랭이골 자연휴양림입니다. 대규모 리조트 단지가 들어서는 지역은 이 휴양림의 바로 아래쪽 19만 제곱미터의 농지.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곳에 다양한 상업시설 건립을 허용하는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했습니다. 기존의 농림지역으로 목계했던 지역을 관광 숙박시설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했고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시설 기준도 같이 마련했습니다. 광양시가 리조트 건립에 유치하려고 하는 민간 자본의 규모는 줄잡아 1,700억 원. 숙박시설은 물론 대규모 병원까지 입주시켜 백운산과 섬진강, 내화마을의 관광 거점이자 신개념 의료 휴양타운을 조성한다는 구상입니다. 당초부터 리조트 사업을 추진해온 자연휴양림 조성업체가 투자와 개발 사업의 주축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편백숲이나 천혜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진짜 여기에서 쉬고 힐링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리조트, 복합 리조트를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투자업체 측은 올 하반기 개발행위허가 등 추가 행정 절차를 거쳐 빠르면 연말부터 본격적인 리조트 조성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건의서를 적정 평가한 데 대해서 공항 인근 광산구 주민들이 환영했습니다. 광주공항 소음소송 광산구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의 적정 평가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이번 평가를 이전이 확정된 것처럼 과대 포장하지 말고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라며 정치권에 주문했습니다.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 국회의원들이 식사와 선물 제한 금액의 조정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 황주홍, 정인화 의원 등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시행령은 농수축산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며 식사와 선물 제한 금액을 조정하거나 시행 시기를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학 비리 척결을 위한 광주시민대책위가 채용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위는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10명이 사학 이사장이 갖고 있던 교사 선발권을 교육청에 옮겨주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당론 채택 등을 통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나주 일반산업단지에 있는 친환경 테이프 생산업체인 주식회사 호산 P&T를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광주 광산구 신가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가 독거노인과 한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반찬 나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보성군 회천면 율포 솔밭 해수욕장에서 제2회 전국 여자 비치발리볼 대회가 열렸습니다. 광주문화방송 임직원은 서울 양재동 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센터를 찾아 농수산물 사이버 거래와 청년 외식 창업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등을 둘러보며 농수산 비즈니스 분야의 최신 흐름을 체험했습니다. 폭염 속 통학버스에 유치원생을 방치했던 유치원이 2개 학급을 무단 증설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해당 유치원을 상대로 집중 감사를 벌인 결과 당초 인가받은 7개 학급 외에 무단으로 2개 학급을 증설해 운영했습니다. 또 통학버스는 학교 안전공제회 운전자와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하지만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유치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잠복 결핵 면역학적 검사를 실시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잠복 결핵 검사는 8월부터 12월까지 청소년 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무료로 이루어지고 쉼터는 이용하지 않지만 검사를 원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보건소 방문을 통해 검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잠복 결핵은 아무런 증상이 없고 전염성이 없는 상태지만 면역력이 약해질 경우 발병할 수 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가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 지역 임신부를 대상으로 출산 기일에 맞춰 이송예약제를 시행합니다. 전남에서는 최근 3년 동안 397명의 임신부가 출산을 위해 119 구급차를 이용했으며 이 가운데 10명은 구급차 이송 중에 출산을 했습니다. 한전이 주도하는 전기차 충전소 보급 사업이 펼쳐지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마다 시범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기차 완속 충전기 보급 사업은 이달 말부터 한 달간 공모를 통해 모두 1,000억 원 규모로 실시되는데 전기차 이용자 수와 입주민 합의 여부 등의 중요 평가 항목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의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0여 대에 이르고 있으며 한전은 오는 2023년까지 전기차 1,100대를 구매해서 전기차 수요를 이끈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수억 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당원권이 정지됐습니다. 국민의당 당원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데는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 정지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별도 의결 절차 없이 박 의원의 당원권이 즉시 정지됐다고 당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박 의원과 별개로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선수, 김수민 의원도 향후 검찰 기소 시 당원권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달리는 차량에 돌을 던진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 5일 저녁 6시 7시쯤 광주시 북구 유동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불특정 차량에 벽돌을 던져 차량 6대를 파손한 혐의로 57살 서모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1년 전 같은 혐의로 붙잡힌 서 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혹하리만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 폭염은 여전하겠는데요. 현재 광주를 비롯해 나주와 담양 등 전남 15개 시군에서는 폭염경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광복절인 다음 주에도 낮 기온이 34도를 보이겠는데요. 앞으로 일주일가량 극심한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니까 더위 대비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더위를 견디기도 힘든데 요즘 갑작스럽게 내린 비 때문에 많이 불편하시죠? 오늘도 우리 지역 오후에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우산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순천에는 안개주의보도 내려져 있으니까 출근길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입니다. 광주가 25.6도로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장성의 낮 최고 기온이 34도, 담양과 화순이 35도로 예상됩니다. 무안이 33도, 영암이 33도의 낮 기온을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보성과 고흥이 33도, 구례와 광양이 35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전 해상에서는 안개가 짙게 낄 것으로 보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곳에 따라서는 소나기 소식이 있겠고요. 35도 안팎의 낮 기온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바깥 활동을 자제하시고 물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